용역을 기숙사에 투입시킨 적은 없고요. 만약에 그 기숙사에 아까는 용역이 기숙사에 들어간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여기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입시킨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용역이 안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하셨죠. 그러니까요. 예, 투입시킨 적이 없다고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트랜지스터하고 집적 회로라고 해서 IC를 주로 이제 두 가지를 주로 생산합니다. 주로 고객은 삼성, LG 그리고 해외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매출은 보통 한 3천억 정도 하는데 지금은 뭐 한 2,40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7, 8시간 근무를 했어도 뭐 앉아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4시간, 5시간 이렇게 연장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 정도로 회사에 대한 뭐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회사에 대한 애착도 있었는데 회사락 하면은 두 손 뻗고 발 뻗고 일했죠.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지금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지금. 2004년도 그때만 해도 흑자가 많이 났었어요. 흑자 나면 지금 농조합은 더 많은 걸 요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장 유치 때문에 임금 노동계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장 유치하게 됐죠. 그 정도로 협조적이었던 이 노사관계가 작은 안조차도 회사가 여느 때하고 다르게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러냐 교섭 과정에서 저게 되게 문제식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작은 정점들이 정리되면서 보통 실무 교섭으로 전환하고 임금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요. 근데 회사가 통째로 이걸만 노하고 있고 이러니까 저희는 뭐 불가피하게 정대회를 열고 파업을 가게 된 경우죠. 제가 알기로 그때 월드컵 특수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엄청나게 좋았었거든요.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고 오다가 400억이 넘은 적이 없거든요, 한 달에. 근데 그때 제가 저희들 직장 폐쇄됐을 당시, 그 당시에 그때 300억, 400억 오다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경기가 좋았을 상태인데. 교섭을 결렬하고 나오면 보통 회사가 다시 교섭하자 요청이 와요. 이런 게 안 와요, 실제로. 오히려 우리가 교섭을 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회사는 계속 묵묵부답으로 그냥 아무 대답 없이 있었고 오로지 계속 이제 사원들 복귀하라고. 돌이켜보니까 이유는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죠. 뭐 결국은 구조고도화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사업 재편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장애물이니까 노동조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과정까지 왔다는 겁니다. 천막을 한 정확하게 보면 한 40동 가까이 쳤을 겁니다. 쳐가지고 그 져서 이제 생활한 거죠. 당시에 생활하면서 뭐 여름에도 저 계속 났었고, 그다음에 선전전, 그다음 아침 집회하고 저녁에 문화제 하면서 계속 왔었죠. 거의 한시경이죠. 용역 들어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당시에 부랴부랴 뭐 조합원들한테 소식을 알려내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시 조합 사무실 앞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약간 다른 진입로로 딱 돌아서는데 저쪽에서 진짜 때로 몰려왔어요. 때로. 근데 가슴에 막 KC 마크를 찍어서 온 거죠. 회사는 이미 준비됐던 거죠, 그죠? 여기도 그때 우리가 천막 한 10동 쳤었거든요. 이거 다 뭉개지고 이거 다 쫓겨났죠, 우리도 새벽에. 저희는 뭐 그냥 몰려난 거죠. 몰려서 나간 거고, 워낙 뭐 인원이 많으니까 저희 뭐 저항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저희는 다 바로 공장 밖으로 쫓겨났고. 언니 지금 뭔가 시커먼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문을 두들기고 자꾸 온다고, 뭔가 되게 많은 남자들 같기도 하고 여자들 같기도 하고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지금 오는데 무서워 죽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뭐 그런 이제 새벽에 전화가 온 거죠. 그 새벽에 여성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저희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아, 이게 도대체 뭐한 짓이냐 이게. 근데 안에서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아 보니까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안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에어싸고 있던 용역들 중에 일부가 갑자기 지금 나가면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 막 XXX야 하면서 욕도 하면서 막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이제 용역 깡패들이
여자인데도 이제 막 끌고 나온 거죠. 그러고 사랑방인데 다 묻어놓고 그러고 갑자기 뒤에서 들어올려 이런 말소리와 동시에 제 영역 여자 둘이가 제 다리를 붙들고 뒤에 딱 이제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집에 들고 들어올리더라고요. 타 지역에 와서 회사에 돈 벌러 왔는데 새벽에 그렇게 쫓겨나 빈손으로 쫓겨나서 그날 딱 동생 보는 순간 서로 껴안고 막 울었거든요. 뒤에 저를 붙잡고 있던 영역이 그때 어두웠는데 흰 이빨을 씩 드러내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 돌아서면서 진짜 수치스러웠고 진짜 갑작스럽게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용역이란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전문적으로 위협하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맞구나. 그리고 회사가 정말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우리들한테 가해를 하는구나. 장기간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용역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파업을 처리하고 난 뒤에도 일부가 남아 있었고 뭐 이런 정도고. 그래서 사실 그 돈 우리가 노동해서 다 번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공격하는 데 쓰고 했으니까. 엄청난 배신감이었죠. 엄청난. 그만큼 회사에 대한 그때 애정이 너무 강했었다고나 할까요? 회사에 다니는 우리 직원인데 사원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런 배신감이 컸어요. 너희들 거기다가 용역을 쳐놓을 수가 있는지 깡패들 그것도 새벽 1시에 저거 딸이 자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냐고요. 사실은 그 두 번째 질의 때부터 제가 증인하고 그 대화를 질의응답 신문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 청문회 자리를 가벼이 여긴다는 마음을 금치 못하겠고요. 속기록이 나오는 대로 그것과 이신희 증인이 저번에 대구지검에서 했던 그 어떤 그 신문 자료를 대지를 해서 만약에 위증임이 명확하다면 본 환경노동위원회의 어떤 명의로 그 고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위원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뒤져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 몇 달 만에 열린, 한 3, 4개월 만에 열린 교섭 자리가 있었어요. 직장 폐쇄 기간 동안에. 거기 가서 이제 교섭 자리가 어렵게 마련됐으니까, 그렇죠. 뭐 전임자 문제, 타임오프 안에서 한번 논의해보자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거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실제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곡시켜서 외부적으로는 이들이 타임오프 때문에 이러고 있다. 이렇게 호도하고 노동자 불법 파업으로 모는 거죠. 회사가 그 기획노조 파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그 계획한 문건에 보면 최근에 했던 김천법원에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력 구조는 직접 배세, 출구 전략 노동맵 이런 것들을 실제로 준비해서. 그런데 보통 임단협은 4월에 시작되고, 근데 회사는 2월부터 이미 그 지역에 관공서하고 공조체계 구축하고 뭐 경찰, 노동부. 그래서 저희는 노동부하고 경찰하고 다 합동으로 저희를 공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건을 놓고 보면 대단히 우리한테 노동부가 냉대했고 회사품은 되게 많이 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건을 보면 확실하구나 이런 거 느끼죠.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그것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했는데 그 과정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 중에서 일부를 전해들이 회유해서 그들을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세운다. 농조합의 대표로 세운다. 하고 지금 집행부의 지회장 이런 사람들은 뭐 그 안에 보면은 노조를 파괴하는데 수단으로 뭐 징계, 손배, 고소고발 이런 것들 다 준비되어 있거든. 자료에 언제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키고 새로운 적이 입맛에 드는 집행부를 세우는 과정 이런 것들도 계획이 있었고
회사가 그러니까 정리해고 대안으로 내놓은 게 임금을 깎아야 된다라고도 했었고 무급순환 휴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급순환 휴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 상여금도 300% 깎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2조 2교대 더더군다나. 근데 농협은 이거 두 가지 다 받아도 엎어치나 매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해고 안 하겠다고 하고 받는 안은 결국은 농자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일부 자본들은 밖으로 다 쫓겨나서 무급순환휴직 돼 있어야 되고 2조 2교는 불법이에요. 장시간 노동. 안 되는 걸 받으라 하는 거고 거기다 임금까지 깎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저희들 전문이제 회계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뭔가가 저희들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던 거죠. 아, 진짜 회사 많대요. 우리가 이렇게 그룹처럼 이렇게 지주회사 안에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 안에 부당 내부 거래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고, 천지 모르는 페이퍼 컴퍼니를 알게 되고, 홍콩에 말리바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재료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거를 특수관계인이 곽정수 회장의 와이프죠. TS 재팬. 여기에서 원재료를 사오고, 근데 원재료를 사오는데 시중가보다 몇 배씩 비싸게 사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상한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뭐 새끼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법인 뭐 이렇게 새롭게 설립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중간에 회사를 자꾸 만들어서 이걸 유통 과정을 더 거쳐서 가는 것이 낭비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요 이익이 어디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TSD라는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공급 가격이라든지 판매 가격 이런 것들을 단가를 막 조정해서 우리가 KC가 피해 보게끔 뭐 예를 들면 한 2배씩 차이 나고 사실 뭐 제품 납품 가격이 세월이 뭐 10년 20년 흘러도 2배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단기간에 2배가 되기도 하고 저희는 상장업체라서 공시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공시자료를 중심으로 이거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 보니까 그런 무수한 불법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저희들이 뭐 알게 된 거였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죠. 그때는 회사가 우리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면 양보할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을 양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노조를 파괴하는 문제와 경영을 적자로 만드는 문제. 이 속에서 이 모든 피해는 우리 노동자들이 다 받는 과정.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저희는 엄청나게 타격도 받고 정리해고도 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 정리해고는 조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불법 행위들이 나중에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할 수 있는 수단까지 되어버리는 거죠. 하루를 놔두고 진호의 판정 하루 놔두고 정리하고 철회를 했거든요. 결국 회사도 하루를 앞두고 철회를 한 걸 보면 지금 결국 그때 했던 게 분호 인정을 지금 다 받은 상태거든요. 결국 회사도 이길 수 없다는 판정이 그때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때 뭐 결국 한은 났지만 들어갔을 때는 뭐 더 당당함 이런 것도 있었죠, 저희들이. 12년도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인원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관리 직군들도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인원이 한 300명씩 이렇게 줄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또 정리하고 한다는 거지. 또 레파토리는 똑같죠. 뭐 또 100억 삭감, 뭐 상여금도 삭감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한 번 경험한 것도 있으니까 이번엔 또 더 집중해서 잘 한 거죠. 잘 하고. 그다음에 저쪽 기업 노조들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가 기업 노조한테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그때부터 의용이라고 잘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의용노조라 그러는데 그때는 어쨌든 간에 전체를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은 자제하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선전활동을 편 거죠. 사실 기업노조가 뭘 하겠습니까? 의용노조인데. 근데 저희가 선전활동을 계속 그 노동자들에게 알려내고 회사의 부도덕한 점들, 이 경영 정리해고의 함정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현장의 조합원들이 알려내면서 그게 어느 정도 먹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 노조에게 뭐 이런저런 제안들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저쪽 노조가 파업까지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2시간, 4시간, 8시간 파업을 하면서 회사가 이제 포기해버리는.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담아만 냈어요. 이 재원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해서 뭐 채워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회사가 손들었는데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하던가 그러면 그런 거예요.
저런 회사 위에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모든 권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장수당이라든지 뭐 특수수당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회사 어려우니까 회사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포기를 했던가. 나 참 정말 바보였구나. 예전 당시는 회사가 있어야지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 이게 아니었구나. 지금은 이제 지나간 일이 됐지만은 다시는 이제 우리 KC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사업장이라도 이런 일이 비극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의 생긴다면은 정말 이제 이런 노동 근로자들이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쪽에 있었던 일을 저 재판에 가서 증언까지 했거든요. 근데 회사 쪽에서는 아직까지 기숙사 일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는 꼭 받고 나가고 싶어요.